또 봅시다. (92페이지) 한번 봅시다. 열과 에너지 92페이지. 자, 92페이지에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봤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할 때, 그냥 보존되는 게 아니죠. 여기 조건이 있잖아. 그죠? 뭐, 공기 저항이나, 바닥과의 마찰, 이런 게 없다라는 조건에서 그렇다라는 거지. 그지? 그런데, 만약에, 뭐, 공기 저항은 그렇다 치고, 마찰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마찰이 있으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안 된다는 거잖아. 뭐 왜 안 되는 거야? 그 마찰 때문에 뭐가 발생해?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지. 그죠? 그 열 에너지 발생하는 것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하고 역학적 에너지, 얘네 둘을 더해서 요거는 보존이 되는 거야. 왜? 그게 열 에너지가 됐건 무슨 에너지가 됐건 간에 어찌됐든 전체 에너지는, 그죠? 보존이 되는 거니까. 그죠? 전체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치? 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지만,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둘이 더한 거는 보존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을 거 아니야? 이제 보존이 안 되니까. 그죠? 여기에서 변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 그게 누구하고 같다는 거야? 열 에너지와 같다는 거지. 됐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저 얘기 보려고 하는 거야, 저 얘기.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와 열 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물체의 중력이나 탄성력 이외에 마찰력이나 공기저항력이 작용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이나 공기저항에 의해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 여기서 이제 보통 문제 나오는 건데 공기저항 가지고는 잘 나오진 않고, 그치? 보통 이제 마찰을 이용한 얘기로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술에 있고 뭐 나와 있는 실험이 있는데, 그걸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실제로 마찰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술의 뒤에다가 사포를 달고 그 사포를 추로 누른 거야. 그리고 그 밑에 가멸지라는 걸 달아요. 가멸지는 열이 발생하면 거기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수레를 끌고 가면 추가 사포를 누르니까 마찰에 의해서, 사포를 이용하니까 마찰이 좀 더 세게 생기겠지. 그죠? 그래서 거기 가멸지에 흔적이 남는다는 거야. 그 가멸지가 대표적으로 니네 그거 있잖아. 그 카드 끊으면 그 영수증 나오는 거 있지? 그게 가멸지야, 그게. 거기에 그 글자 찍히는 게 뭐냐면, 하면 뭐 띠디딕 하잖아. 그죠? 그 카드 긁을 때.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열로 글씨를 새기는 거야, 거기에. 그런 거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흔적이 남아서, 마찰열이 발생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실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예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보존되지 않는 거겠지. 해서 뭐 번지 점프할 때 줄이 튀어오르다가 멈춘다. 뭐 용수철이 움직이다 멈춘다. 뭐 엉덩이가 따뜻해진다. 뭐 이런 것, 엉덩이가 따뜻해진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우리가 앞에 운동량 충격량 할 때, 예전에는, 봐봐. 앞에서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 하면서 충돌 얘기를 좀 봤었는데, 원래 충돌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이 떨어졌다가 여기서 충격을 받고, 충돌하고 나서 다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얘기대로라면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M의 질량 갖고 V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도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러진 않죠. 실제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텅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텅 할 때 뭐 한 거야? 소리 에너지로 빠져나간 거지. 그리고 요 지면이나 공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뭐 느낄 정도의 열은 아니지만 열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으니까 점점 튀어오르는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운동은 요런 운동인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운동들에 대해서 이제 따지는 운동 에너지까지 따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요 앞에서 이제 빠져 있던 거고. 자, 그래서 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는 에너지 전체 총량은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미끄럼틀 나와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A, B, C가 요렇게 자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지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뭐 내려오고 있는 애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총량은 다 똑같다라는 거야. 처음에 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일과 열의 관계에서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일과 열의 관계고, 자, 거기 있는 거는 뭐냐면 요렇게 이제 수조에다가 물을 저어줄 수 있는 장치를 매달고 여기에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실을 감아서 여기 이제 실이 이렇게 가만히 있겠지. 그럼 이제 추가 떨어지면 얘네 뭐가 자 위치 에너지가 있었을 텐데 그죠? 위치 에너지 내려오면서 0이 돼버리겠지. 그죠? 그러면 그리고 얘네가 여기 연결된 실을 이용해서 요 안에 있는 물을 저어주는 장치를 돌리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요 안에서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운동 에너지가 물을 저어주면서 물의 온도를 올리는 다시 얘기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험으로 하는 건데, 자, 이때,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건 뭐냐? W는 JQ라는 요 공식을 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 뭐가, W가 1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 그치? 요 Q가 발열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1의 양을 그대로 열의 양으로, 열 에너지로 그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얘를 바꿔줄 수 있는 비례상수가 필요하겠지. 요 J 값이 필요합니다. 이게 거기 나와 있는 열의 일당량이 되는 거야.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요 열의 일당량은, 자, 이거 물질마다 다른데, 물의 경우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4.2, 거기 4.2 곱하기 10에 3승 줄 퍼 킬로칼로리 이렇게 나와 있나? 이렇게 외워도 되고, 이 물의 일당량은 이거는 외워두면 편해. 그치? 여기뿐만 아니라 화학에서도 써먹고 여기저기서 이제 뭐 생명에서도 써먹고 여기저기 써먹을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얘는. 그치? 자, 여하튼 우리가 물의 밀도 얼마야? 1이죠. 물의 밀도 1로 놓고 계산하잖아, 보통 우리가. 물의 끓는 점 100도씨지. 그냥 볼테스 놓고 하잖아, 보통. 원래 정확히는 뭐 1기압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치? 그러니까 물에 대한 그 상수값들은 몇 가지는 외워두는 게 편해. 자, 그래서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야.
여기 킬로로 바뀌어서 10에 3승 곱한 거니까. 맞지?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돼. 이게 무슨 말이니? 1칼로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1칼로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4.2라는 거야. 됐나? 자,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뭐 문제 풀 때 아마 필요하면 계속 주어질 거야. 외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 안 외워진다고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문제에서 뭐 물어보겠니? 열을 이용해서 열 이거 어떻게 해? 온도 재면 되죠, 여기서. 그지? 온도 재면 돼. 그러면 여기서 열이 얼마큼 발생했는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또 너희가 잠깐 통합과학에서 나오나? 통합과학에서 나오나? 안 나오는구나. 근데 중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안 배웠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중학교 때 요런 거 기억나니? Q는 CM 델타 T라는 공식이 있어요. 열량은 C 비열입니다. M은 질량이고 델타 T는 온도 변화량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저기에 뭐 돌려서 온도를 측정해. 온도가 몇 도 올라갔다. 그럼 그 온도 변화량 집어넣고 저기 들어있는 물의 질량 문제에서 알려주겠죠. 비열 알려주겠지. 그죠? 이거 놓고 계산해서 Q 계산했어. 그럼 여기서 얘네가 떨어지면서 1 얼마큼 했니?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거꾸로. 그치? 그럼 1 얼마큼 했니? 했으면 위치 에너지 얼마였니?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거꾸로 얘가 여기 내려오면서 자, 얘 위치 에너지가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로 0이 됐다. 바닥까지 내려왔으면 1 얼마큼 했다. 그럼 여기서 열이 얼마큼 발생했겠니?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됐어? J값은 어차피 상수값이니까 이거는 문제 주어질 거야. 그러면 얘를 W를 주어지고 Q를 구하라고 하거나 Q를 주어지고 W를 구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보통 아마 요 W를 주어지고 요 Q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고. 그래서 W는 JQ 공식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웬만한 거 거의 다 뭐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1과 열은 서로 저렇게 바뀔 수 있다. 자, 1이 열로 전환되는 경우에, 그 밑에 뭐 비상 천재 교과서에서만 나와요 하고 나와 있는 거 가끔 보면, 자, 망치로 못을 내리치는 경우에, 충돌 과정에서 니네 뭐 그런 거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못 있잖아. 못을 망치로 빵 쳐. 그리고 그 못 대가리 있지? 평평한데. 거기 손으로 만져보면 뜨거워. 실제로. 해서 뭐가 그 에너지가 뭐로 열 에너지로 바뀐 거야, 거기서. 그래서 자, 망치와 못의 내부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 에너지가 주변 분자들에 의해 열의 형태로 전달된다. 망치의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며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볼게요. 이제 지금은 이제 너희가 뭐 2학년 2학기나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 뭐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배울 거고 예전에 기존에 지금 고3 애들 배울 때는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화학 2에 나오던 얘기 중에 하나야. 이게 뭐냐면 기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방 안에 얘들아 이 방 안에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거 있지. 예를 들어 지금 이 방 안의 온도가 예를 들어 20도씨라고 쳐보자. 그럼 그 20도씨라고 하는 온도는 뭐를 나타내는 거지? 20도씨라는 아니면 뭐 절대 온도로 바꾸면 275 더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온도라고 하는 거는 뭘 나타내는 거야? 온도라고 하는 거는 온도는 뭘 나타내는 거야? 더운 거? 추운 거? 온도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이 방 안에 있는 기체들 있죠? 얘네의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물리에서도 물론 나오기도 하고 화학에서 나오는 거지만 운동 에너지, 기체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 이렇게 계산해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절대 온도입니다, 이거. 오늘 그 통합과 맨 앞에 단위 배울 때 온도 배우지? 켈빈 온도. 그거야. 운동 에너지는 온도하고 비례 관계예요. 운동 에너지는 온도를 나타내는 거야, 온도. 다시 거꾸로 하면 온도는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고체 상태에서는, 고체는, 운동이 어떻게 해서 기체보다 좀 둔하겠죠? 제자리에서만 진동 운동하는 거잖아. 그죠? 당연히 온도가 낮겠지. 운동 에너지가 둔하니까, 운동을 둔하게 하니까. 근데 내가 얘를 망치로 땅 하고 내려쳐.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 활발해지겠지. 운동이 더 활발해질 거라고. 그럼 뭐 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간다고. 얘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지는 게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활발해졌다. 아까 우리가 그 앞에 뭐 사포 해가지고 이렇게 수레로 끌고 간다고 했잖아. 마찰할 거 아니야? 그럼 손 막 마찰하면 마찰열이 막 발생하잖아. 마찰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 활발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온도인 거야. 우리가 지금 20도씨라고, 야, 여름 되면 30도씨가 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공기의 운동 에너지가 지금은 20도씨만큼의 운동 에너지지만, 그때 가면, 여름 되면 30도씨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해서 운동 에너지, 온도, 열 에너지 다 같은 거야, 그냥. 서로 바뀔 수가 있다고.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됐어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봅시다. 에너지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무작위 운동을 하면서, 입자들이 무작위 운동을 하면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 즉, 역학적 에너지를 그 물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온도와 내부 에너지. 자,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무작위 운동이 활발할수록 내부 에너지가 커서 물체의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온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뭐 망치기 좀 전에 했던 것 같은 거고, 액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액체에서도 우리가 가열을 하면 그 상태 변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20도씨의 물이었는데 가열했더니 60도씨가 됐다 라고 하면 이때도 액체고 이때도 액체죠. 물 그대로 있을 거야. 하지만 이때 그 물 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이때 그 물 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얘가 더 크다고. 더 운동이 활발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자, 마찰에 의해서 뭐 나타나기 접촉면에서 무작위 운동이 활발해져서 온도가 높아진다. 뭐 같은 얘기들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뒤에 한번 넘어가면 열 전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 지워요. 뭐 그렇게 막 되게 어렵게 받아들일 얘기들은 아닌데, 문제는 좀 지랄 맞고. 자, 일단 먼저 나와 있는 게, 자, 열이 그래서 전달되는 방법이 뭐가 있니? 열이 전달하는 방법은 거기 나와서 뭐 전도라는 방법도 있고, 그죠? 대류라는 방법도 있고, 복사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전도라는 거는
매질을 이용해서 대류는 그 매질이 직접, 얘는 매질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지만 얘는 매질이 직접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직접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직접 올라가는 거잖아. 여기 예를 들어서 저기에 난로가 있고 내가 여기에 쇠꼬챙이로 손을 잡고 있으면 쇠꼬챙이가 움직이진 않지. 대신에 열 에너지만 전달이 돼서, 그죠? 사실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건 그 쇠꼬챙이를 이루는 입자들이 계속 운동 에너지를 전달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뜨거워지는 거지. 그지? 이게 이제 전도인 거고. 그죠? 그 난로 위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그지? 요렇게 돌고 돌아. 그게 뭐가 되는 거고, 대류가 되는 거고. 그죠? 복사라고 하는 거는 뭐 한 거야? 매질이 없이. 그죠? 내가 난로 가까이 가면 열기가 확 느껴지죠? 그런 것들이 이런 복사에 해당하고, 아니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요 복사에 해당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얘기하는 게 요런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들이 있다. 받으시면 되고. 이거 뭐냐, 읽어보시면 돼. 뭐, 이거 중학교 때 배운 얘기잖아, 이런 거는. 그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변화와 자멸에서, 자, 이것도 그냥 거기 있는 거 봅시다. 기체, 액체, 고체에서 상태 변화할 때 승화, 기화, 액화, 응고, 융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때 열 에너지 흡수하고 방출하고, 그치? 자, 그러면서 요게 나와 있는데, 야, 이거를 중학교 때 배우는데 배우지? 상태 변화 이런 거. 근데 애들이 이게 중1 때 배우니? 중1 때?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 자, 여기가 고체, 액체, 여기가 기체. 그죠? 당연히 여기가 온도니까. 그치? 올라갈수록 당연히 열 에너지 흡수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될 때 열 에너지 흡수할 거고, 액체에서 기체 될 때 열 에너지 흡수할 거고. 그죠?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 될 때 열 에너지 방출할 거고. 그죠? 때 열 에너지 방출하겠지. 그죠?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니까 그 차이만큼 더 흡수해야 되는 거고, 적어지는 거니까 남는 것만큼 버려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건 뭐야? 여기죠, 여기. 이건 뭐 하는 거니? 이건. 지금 가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가열을 하고 있는데, 그 가열한다는 거는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는 거거든? 근데 에너지가 공급이 됐지만, 뭐 하고 있는 거야? 온도가 변하지 않고 있잖아. 그죠? 이게 이제 그 출입열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는 뭐 기화열, 액화열, 응고열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여기서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잠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상태 변화에 쓰이는 에너지.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열 에너지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는 뭐 온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얘네 둘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야. 요 그림상에서만 보면, 그래프상에서만 보면. 그렇지? 온도 변화만 일으키거나 상태 변화만 일으키거나. 그렇지? 그래서 요때는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요때, 자, 상태 변화에 이용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자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구름 나와 있는 그림 있지? 자, 거기 좀 체크를 좀 해봅시다. 이거는, 생각해보면 뭐 당연히 그런 것 같지만, 또 생각해보면 문제풀이 시간이 있어. 바로바로 풀어야지. 비 내릴 때, 자, 거기에, 자, 밑줄 쳐. 맨 오른쪽에 얼음 알갱이가 떨어질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얘들아, 비가 내릴 땐 에너지를 흡수하니 방출하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예?
그럼 야 비가 내린다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지? 딱 그거 생각하면 돼. 아 얼음이 녹아서 눈이 녹아서 비가 됐다. 그거 물어보는 거야. 비가 내릴 때 에너지 흡수하냐 방출하냐 물어보는 것. 구름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돼? 자 구름 만들어지기 전에 일단 먼저 바다가 수증기 되려면 증발해야 되지. 증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되지. 근데 흡수해야 되는데 얘가 구름이 될 때는 어떻게 돼? 구름이 될 때는 그거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나? 그 물 끓일 때 라면 끓여 먹을 때 김 나오잖아. 그 김은 액체야 기체야? 걔는 액체야. 기체는 수증기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건 액체야. 따라서 구름은 뭐야? 액체야. 알았지? 그러니까 구름을 만드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기체가 액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에너지 방출해야지. 기체에서 액체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또 뭐 바람 부는 거나 태풍 하는 거, 태풍 얘기 나오면 아마 자멸 얘기가 나올 거예요. 태풍의 에너지원이 자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태풍 만드는 거는 뭐냐면 구름이 많이 좀 전에 있잖아. 수증기가 구름 만드는 게 에너지 방출하는 거라며. 그럼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그럼 어떻게 돼? 내놓는 에너지가 많아지잖아. 그 에너지들이 구름에 계속 쌓인다고. 그 쌓인 에너지가 태풍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태풍의 에너지원은 자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요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좀, 지극히 여기 좀 개념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치? 뒤로 한 장 넘겨서 96페이지를 봐봐. 거기 있는 문제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앞에 지워요. 자, 96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공이 올라가서, 공이 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로 내려오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 요렇게 마찰 구간이 있고요. 여기에도 요렇게 마찰 구간이 있습니다. 자, 얘 질량은 m이고요. 여기선 이 v0의 속도로 올라갔고, 여기선 v0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 내려갈 때 v0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대요. 여기가 p, q, r 이고, 자, 요 높이는 EH, 그 다음에 여기 마찰 구간이 있는데, 자, 마찰 구간, 여기가 마찰 구간 1, 마찰 구간 2예요. 높이는 H라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는 G를 이용하라고 하고요.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에서가 1에서의 2배래요. 그럼 여기 마찰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 텐데, 그게 1대2라는 거지. 됐나요? 그리고, 다른 건 없네. 그 3번에 보면 2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W1, W2라고 하죠. 이게 W1, W2라고 바꾸자. W1, W2. 마찰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한 걸 테니까. 그래서 W를 쓴 거야. 자, 그래 놓고 이제 한번 볼게요. 1번. 자. Q에서 R까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Q에서 R까지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Q에서 R까지, R이 어디야? 여기가 R이네.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Q에서 R까지 여기 요렇게 얘기하는 거다. 요렇게 갈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예? 감소하죠?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겠지. 속도가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물체의 속력은 Q에서가 R에서보다 그죠? 내려오면서 더 빨라졌을 테니까 여기 속도가 V0보단 크겠지. 그죠? 그러니까 Q에서가 R에서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럼 R에서의 속력을 구하시오. R에서의 속력을 구하래. 자, 그럼 R에서의 속력은 여기 속력은 여기서 내려오는 여기 지금 마찰 구간이 없으니까 요 중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겠네 여기서는. 그죠? 그럼 여기서 Q점에 있을 때 얘 역학적 에너지는 자 높이가 2h니까 질량 m이죠. G 높이 2h 역학적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고 플러스 근데 여기서 정지가 아니었지 얘가 V0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던 놈이잖아. 2분의 1 mv0의 제곱이었을 거고 그죠? 자 R점에 오면 자 여기 높이가 얼마야? 여기 지금 내려오면서 그림 보니까 여기는 h네 그죠? 그럼 여기서 mgh 플러스 운동에너지 2분의 1 m 여기 속도를 v라고 하면 v 제곱 이렇게 가겠죠. 아니면 r점이니까 여기 속도를 vr로 할까? 요렇게 뭐 vr점 요렇게 표현해도 되고 뭐 알아서 하시면 되죠. 됐나? 자 그러면 예우 같다고 놔야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 mgh 없어지고 요 이렇게 없어지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mgh 플러스 2분의 1 mv0의 제곱은 2분의 1 mvr의 제곱되니까 m 지워버리고 m도 지워버리고 그죠? 그럼 여기가 2분의 2라고 하면 2도 지워버리고 그죠? 그러면 2gh 플러스 v0의 제곱은 vr의 제곱 그지? 그리고 vr은 그래서 루트 2gh 플러스 v0의 제곱 이게 다야? 이거 굉장히 극적으로 기호 몇 킬로 이게 아니야. 그냥 투박하게 그냥 이렇게까지만 구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알았지? 자, 극적으로 숫자 하나로 딱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R에서의 속력은 이렇게 되고. 자, 또 3번. 자, 1, 2에서 자,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W1, W2라고 할 때, 얘네라고 할 때, 자, 이거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W1은 여기 얘기하는 거겠지? 자, 여기는 그럼 여기에 원래는 여기 마찰 구간이 없었다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하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았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요 마찰 구간 때문에 줄어들었겠지, 역학적 에너지가. 그럼 여기랑 여기의 역학적 에너지의 차이를 구하면 되네. 그게 W1에 해당하겠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저 P점에 있을 때, Q점에 있을 때 에너지는 여기 구했는데, 이거? 그지? Q점 여기 구해놨으니까. 자, P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니? 2분의 1 M 2V0의 제곱 그러면 4V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위치 에너지 없으니까 0이니까 이번에 그럼 얘하고 같아야 되는데 차이를 구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걸 같다고 놓고 보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단데? 그러면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더 많았을 테니까 P점에서 Q점을 빼면 되겠지. 여기서 저걸 빼면 되겠지. 그럼 여기 얘가 2분의 4, 2분의 1이니까 빼면 2분의 3 mv0 제곱 마이너스 2mgh 이렇게 나오나? 이게 다야. 이게 W1이야. 둘의 차이. 그 다음에 W2는 여기 구하면 되겠네? Q, R, P, S. S점에 대해서 구하면 S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M V0 V0의 제곱. 그지?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Q점하고 R점에 그죠? 역학적 에너지의 차이를 구하면 그게 W2에 해당하겠지. 그죠? 근데 이번엔 여기가 역학적 에너지가 더 클 때니까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자 Q점 저기에서 빼주면 MGH 2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에서 이걸 빼면 같네? 그러면 2mgh 해서 얘가 이게 W2라는 얘기네. 됐나?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 여기서 이것도 관계도 또 이용할 수 있겠네. 저게 1대1하고 W인데 W2는 1대1하고 했으니까 하여튼 일단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여기까지인 거고 3번에서는 4번에 R에서의 속력은 S에서의 속력의 몇 배인지 쓰시오. R에서의 속력은 S가 내가 여기를 R로 써놨구나. 여기가 S입니다. R에서의 속력은 S에서의 속력, S의 속력이 V 제로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속력 V는 V 제로의 몇 배냐 이거 구하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저기에 그 V의 속력 어디 갔어? 얘를 V 제로로 표현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죠? 그러면 S에서의 속력의 몇 배이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나? V0가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보려면 되려나? V0? 얘를 한번 계산해 봐야겠는데? 여기 V0 제곱으로 들어가 있네? 저희 속력은? V0 제곱에 대해서 엮어보면 되려나? 이거 이용할 때 W1하고 W2가 이게 1대2라는 걸 이용하면 여기에 2배를 하면 얘랑 같아진다는 거잖아. 그래? 그럼 2배 같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 2배 하면은 3m v0의 제곱 마이너스 4mgh는 2mgh 이렇게 돼야겠지. 그러면 m 지워져 버리고 그러면 v0 제곱이 얼마에 해당해야 돼? 2m 지웠지. 2GH에 해당하면 되겠네. 됐어? 그러면 6GH에서 4GH 빼니까 2GH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다시 돌아와서 2GH인데 V0 제곱이 2GH야? 그러면 루트 4GH가 되겠네? 그지?
됐나? 그러면 뭐지? 얘는 얼마? 2 빼서 2 루트 GH가 될 거고, 그지? V0 제곱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닌데? 이렇게 하면 요거를 V0를 그러면 루트 2GH니까 이거 이 상태에서 그대로 풀면 되는구나. 그지? 됐나?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2GH가 되니까 이게 V0잖아. 그죠? 그러니까 루트 2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R점에서의 속력은 V0의 루트 2배가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아까 이 W1, W2 1대1이라는 건 요럴 때 써먹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와 R에서가, 여기는 같죠? 여기는 따로 중간에 마찰 구간이 없으니까. 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가 S에서보다 크겠죠? 중간에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빠져나갔으니까 P가 원래 더 컸겠지. 자,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운동하는 동안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R에서 S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 봐봐. 여기 요 R점이 이 전체 높이가 얼마? 이 전체가 2H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H라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H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R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절반 높이까지 내려온 거니까 위치 에너지, 중력의 위치 에너지 절반 됐겠지? 그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Q에서 R 갈 때랑 R에서 S 갈 때랑 같다는 거야. 여기도 높이가 H고 여기도 높이가 H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건 같은 거고. R에서 그러면 여기 마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며. 근데 위치 에너지 뭐 그대로인데 운동 에너지가 줄었나 보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 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여기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면 그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거겠지. 운동 에너지에서. 그치? 그러면 속도가 원래는 더 빨라졌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빨라진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4번. R에서 S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보다 크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지우고 보면, 일단 여기에서 내려오는 동안 운동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질량이 M이지. mg하고 h만큼 이렇게 델타 h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있었겠죠. 됐나?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 감소량보다. 야, 근데 여기에서 여기 오면은 위치 에너지 0이 되는 거잖아. 그지? 떨어져서. 근데 또 아까 저 W2 그것도 먼저 말했구나. W2가 그 위에서 얼마라 그랬어? EMGH. W2가 R에서 S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요만큼 감소한 거고, W2가 EMGH 같고,
그지? 그리고 얘는 H. 그래서 에너지 감소량보다 크다?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보다 크다. 2분의 1, 아까 여기서. 역시 아까, 저거 지우는 걸 지워서 그런가? 2분의 3. MV제곱. 역시 위에 적어놓은 걸 지워서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V0. Q점에서. 여기도 2분의 1 MV제로 제곱이잖아. 여기가 EMGH고. 그럼 여기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만 남았을 텐데. 그지? 그럼 2분의 1 MV제로 제곱이고.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로 제곱됐을 때 그게 MGH가 되니까 여기서 감소량은 그치?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하고 같아져야겠네.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돼요. 같다. 그래서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되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앞에서 우리가 개념에서 봤던 얘기들하고 좀 다른 문제가 나오지. 그죠? 근데 뒤에 보면 문제들이 대부분 다 이거야. 마찰 이용해서. 97페이지 보시면 거기 1번 문제에도 보시면 그 QR 사이에 마찰 구간이 있고요. 2번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4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작 앞에서 개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봤던 내용은 7번부터 해서 8번 뭐서 뒤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6번까지는 계속 이렇게 마찰 구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 뒤에 101페이지 가시면 여기도 실력업 문제에서 두 문제는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 문제 풀 때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돼. 그렇지? 그 앞에 개념에서 다루는 내용들하고 좀 다른 유형의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익혀줘야 되고. 자, 일단은 뭐 개념은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고 문제 풀어보고 하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번 잠깐 하도록 합시다.